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현산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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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포괄적인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뇌물죄를 인정을 하곤 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인정이 되어야 돼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전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지위에 있어서 광범위한 직무 권한의 특성상 이익 제공자와 대통령 사이의 구체적 현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뇌물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할 때는 단순 뇌물죄로 의유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죄로 특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이 도저히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급작스럽게 적용되는 죄명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 이제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재판에 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사건 자체는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한 3년 5개월 정도 수사가 되고 이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정도부터 조사를 시도를 했었는데 한 두 차례 정도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했고 서면 조사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변서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있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서 기소를 한 것인데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던 답변서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다투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벼락 기소다 이렇게 강력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불거진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곽상도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면서 3년 5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 지금 조기 대선을 40여일 남겨두고 기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는 것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 같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사가 진행이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 사건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관련성조차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입증을 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어서 제3자 뇌물죄로 의유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권이라고 할 것인데요. 이와 같은 기소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차후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두고도 공방이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일단 다혜 씨 부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거든요.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떤 입증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내외가 경제 공동체라고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다혜씨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이 타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달 지급해줬었던 생활비가 그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제3자가 아닌 그냥 뇌물죄로 의유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무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에 있어서는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법인카드 의혹이 있었을 때 이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만 기소를 했어요. 그때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공범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했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렇게 죄는 있지만 기소를 받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 아예 무혐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아마 다혜씨 내외도 같은 상황으로 헌법소원까지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좀 드리면요. 예. 그전에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문다혜 씨 빌라에 거주하는 그 임대료名目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뇌물죄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 금액조차도 그 사위에 대한 그 급여에 대한 항목이거든요. 급여는 실제로 그 사위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것을 뇌물죄로 구성을 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랜만에 22년 이후로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아마 분명히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자들의 질의가 나올 수가 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간략하게라도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뭐 기자들 대상으로 일종의 담화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